그 다음에 앞장으로 넘기셔서 13페이지 앞장으로 넘기셔서 송달 장소를 보시면요. 원칙은 어디에다가 송달해야 되냐면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다가 송달하면 되는데 예외. 연대납세의무 밑줄.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한다면 서류 송달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 대표자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한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만약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유리한 자한테 합니다.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징수가 유리한 사람한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또한 고지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전액을 각각 송달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세액 전액을 각각 송달. 연대납세의무자가 2명이라고 해서 50% 송달하는 게 아니죠. 연대납세의무자가 2명이라고 해서 50 송달하는 게 아니고 어느 가장 유리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100을 다 청구하고 그 사이에서 구상권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두에게 각각 고지독촉에 대해서는 송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죠. 2장 넘기세요. 효력 발생 시기. 16페이지에 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냐? 첫 번째 교부우편은 도달한 날. 도달주의죠? 도달한 날. 도달주의. 전자송달은 입력된 때.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4번처럼 효력 발생 시기 부분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문제로 물음 1 해가지고 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하면요. 책처럼 해가지고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쓰는 사람이 있냐면 교부하고 우편 송달은 도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이 도달한 날. 그 다음에 전자는 입력된 때. 그 다음에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14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나 좀 떨어뜨려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전후사전을 다 이해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밑줄을 중심으로 가죠. 이건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외우고 또 쓸 때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지 모르겠지만 육하원칙을 쓰셔야 돼. 주어나 서술어 이런 걸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부 우편 송달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 도달한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다 마찬가지로 핵심되는 용어를 외우는 거는 좋지만 쓸 때는 논문처럼 쓰셔야 됩니다. 논문처럼. 어떤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법학은 서술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나 그림이나 화살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밑에 관련 판례를 보면 서류 송달의 관계. 송달 수령 권한의 위임을 긍정한 사례. 위임 긍정. 긍정의 동그라미. 이건 줘도 된다는 얘기죠. 위임을 긍정했다니까 경비원 아저씨한테 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에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에 밑줄 수령 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 명시적으로 위임했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수령 권한의 위임을 긍정한 사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아파트 출입구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보통 우편함에 투여하고 있으나 등기 등의 특수 우편물은 밑줄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여기까지 그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당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으로 위임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송달의 효력은 발생이 되는 거고 과세 처분은 타당한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